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프로 히어로 9 그리고 고프로에 함께 사용할 페이유 짐벌 G6 맥스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액션캠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고프로입니다. 고프로 9도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제품이고요. 스펙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상세하게 잘 나올 테니까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자면, 일단 사용법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고요,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몇 번 설정을 해주시면 바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초점이 너무 앞이라 잘 맞을까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전작하고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로 많이들 꼽고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예전에는 단순한 촬영 정보만 표시를 해줬었는데, 지금은 실제 촬영 모습을 볼 수 있는 리뷰까지 가능한 그런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리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촬영할 때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모니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측면에 보시면은 전원 버튼이 있고요. 전원이 들어올 때까지 꾹 눌러보고 있으면 이렇게 전원이 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촬영하는 화면을 이 앞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 셀프 촬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셀프 촬영을 하게 되면은 내가 찍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부분을 어느 정도 크기로 촬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요 전면 디스플레이가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라는 점이 상당히 좋기는 한데, 이제 실제 촬영되고 있는 화면을 전부 다 표현해 주지는 못해요. 화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면으로 보이는 것보다 실제 촬영되는 넓이는 한 2배 정도? 면적으로 봤을 때는 한 4배 정도 될 것 같아요. 훨씬 더 넓게 촬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면에 보이는 요 화면은 실제 촬영되고 있는 화면의 딱 가운데 지점의 일부 정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옆에 있는 전원 버튼은 모드 버튼과 겸용입니다. 이 모드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초점이 잡히냐? 너무 가까워서 안 잡히는 것 같아요. 화면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전원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드가 변경이 됩니다. 사진, 타임랩스, 동영상, 이런 식으로 순환되면서 모드를 변경할 수 있고요. 고프로 가지고 사진 찍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고, 거의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동영상 모드로 이렇게 모드를 설정하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또 설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메뉴들이 나옵니다. 메뉴 중에 이렇게 네 구탱이의 아이콘이 하나씩 있고요. 가운데 보면 표준 해서 전체적인 화질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왼쪽 위에 있는 요 달팽이 모양은 한번 터치를 해보시면 슬로우 모션 설정이라고 나옵니다. 슬로우 모션이 켜짐, 4배 슬로우 모션 꺼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슬로우 모션을 켜시면은 초당 촬영되는 프레임 수가 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후보정을 할 때 이거를 초당 120장으로 찍었는데 초당 30장만 보여준다 그러면 4배 느리게 재생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4배 슬로우 모션, 이런 식으로 메뉴를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일반 슬로우 모션을 꺼짐으로 해놓으면 60프레임이 기본인 것 같아요. 초당 60프레임 기본에 슬로우 모션 4배를 설정을 하게 되면 초당 12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L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 L자를 눌러보시면
현재 저는 설정을 리니어라고 놨기 때문에 L하고 표시가 됐는데요. 요거는 카메라의 화각을 조정하는 거예요. 위로 쭉 올려보시면 S부터 시작을 하죠. 슈퍼뷰라고 해서 16mm 최대 광각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조금 내려보시면 슈퍼뷰 다음에는 광각 16에서 34mm 와이드라고 되어 있고요. 리니어로 설정을 해놓으면 19에서 39mm, 그 다음에 협각 27mm, 요게 이제 가장 망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각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슈퍼뷰랑 광각에서는 약간 왜곡이 발생을 하게 돼요. 광각에서 발생하는 왜곡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넓게 찍느냐 아니면 왜곡이 없이 찍느냐, 요거를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리니어부터는 왜곡이 좀 많이 사라져서 거의 없게 촬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리니어로 기본으로 설정을 해놨었고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현재 제가 지금 꺼놨는데, 요걸 이제 활성화 시켜 주시면 요게 손떨림을 방지해주는 하이퍼 스무스 기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 하이퍼 스무스를 켜주시면 액션캠 특성상 이제 좀 격렬한 액티비티를 하면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때 흔들림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제어를 해줍니다. 실제 요 하이퍼 스무스를 켜놓고 촬영한 영상이랑 끄고 촬영한 영상을 비교해 보시면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 고프로 9부터 적용이 된 아주 좋은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손떨림 방지가 있는 액션캠들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다 써보지는 못했고, 저도 이제 유튜브 리뷰로 한번 봐보니까 확실히 고프로 9의 손떨림 방지가 성능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 아래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돋보기 버튼이니까 직관적으로 뭐 하는지 알 수 있겠죠? 요즘 사용 불가라고 나오네요. 하이퍼 스무스를 켜서 그런가 봐요. 네, 하이퍼 스무스를 끄면 이때는 이제 화면을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가운데 있는 요 메뉴를 한번 눌러보시면 동영상 프리셋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간편하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모드들이 들어있고요. 표준 모드, 활동 모드, 시네마틱 모드, 슬로우 모션 모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슬로우 모션을 보면은 FHD에서 240프레임까지 상당히 슬로우 모션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8배 슬로우 모션까지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표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설정을 내가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옆에 있는 이 편집 버튼 눌러주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본의 프리셋에 들어있는 거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관리 버튼이거든요. 관리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은 이 표준이라는 프리셋을 처음에 들어있었던 세팅 말고 제가 좀 변경을 했어요. 이때 프로그램이 처음에 되어 있던 대로 복원할 거냐, 이런 관리까지 가능합니다. 초기 값으로 복원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제 이 고프로 처음 샀을 때 들어있었던 그 세팅 값으로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설정들을 딱딱딱 맞춰 주시고 상단에 있는 녹화 버튼을 눌러 주시면 녹화가 시작이 되겠죠. 근데 액션캠 자체가 배터리가 아주 소형이기 때문에 촬영이 가능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거 찾아봤을 때 배터리 사용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그 자료는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요 배터리를 제가 지난번에 소니 알파7C랑 DJI RS2 짐벌 사용할 때 그 촬영을 요 고프로로 했었거든요. 배터리가 한 80% 정도 충전이 되어 있을 때
한 30분 정도 촬영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남아있는 배터리가 한 22% 정도, 지금 켜놓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처음에 24% 정도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30분 정도 촬영했을 때 80에서 20%, 60% 정도를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최대 촬영 시간은 1시간이 채 못 될 것 같아요.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촬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촬영 가능 시간은 뭐 환경에 따라서 좀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얼마 정도 촬영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설정상 또 환경상 촬영 시간의 차이가 클 수 있겠지만, 제가 촬영해 봤을 때는 넉넉 잡고 한 40분 정도 촬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 하나로. 최대 1시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최대 한 50분 정도 촬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촬영이 좀 길어질 것 같다, 그럴 때는 예비 배터리를 좀 반드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 구성에는 배터리가 하나밖에 들어있지를 않아서 추가 배터리는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사실 추가 배터리가 또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충전하려면 기본 셋에서는 별도의 외장 충전기가 들어있질 않아요. 그래서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별도의 충전기, 또 충전기도 심지어 안 들어있어요. 휴대폰 충전기를 이용해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별도 추가 배터리와 함께 충전기, 외장 충전기를 구매를 하면 고속 충전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충전기와 추가 배터리는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프로 하면은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다양한 액세서리가 들어있죠. 그래서 뭐 헤드 마운트도 있고, 체스트 마운트도 있고, 자전거에 거치할 수 있는 자전거 거치대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마운트들이 액세서리로 제공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그만 플라스틱 쪼가리가 너무 비싸.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뭐 사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필요하다면. 기본 구성에서는 마운트가 이렇게 2개 들어있더라고요. 요거 좀 어떻게 장착하는지 제가 이게 못 꼽겠어요. 요거는 어떻게 장착하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꼽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자, 이제 요 배터리는 좀 아끼기 위해서 전원을 끄고 할게요. 고프로 전원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자,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요 손잡이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고프로 이전 모델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이식이 아니었어요. 그냥 툭 튀어나와 있어서 휴대하기가 좀 불편했었는데, 이렇게 접이식으로 나와서 요건 상당히 잘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장 기본적인 마운트고요. 장착하는 방법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직관적으로 이렇게 끼워 주시고, 안에 같이 들어있는 요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를 어떻게 끼우는지 제가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들어가네요. 저도 이제 고프로를 처음 써봐가지고 이거를, 요 고무 부분을 이렇게 제끼고 끼우니까 이렇게 쏙 들어가지네요. 이렇게 사용하는 건가 봐요. 요거는 밑면이 약간 곡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동차 대시보드나 아니면 헬멧 같은 데다 이렇게 딱 부착할 수 있도록, 머리에다 이렇게 딱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한번 붙이면은 끝이잖아요, 얘는. 그래서 이 마운트는 저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고, 저희는 교육 콘텐츠 촬영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 삼각대나 아니면 짐벌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액티비티 촬영보다는요. 학생들 체육대회나 이럴 때, 그럴 때는 학생 한 명
에게 체스트 마운트를 부착해서 찍으면은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남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유 G6 맥스라고 하는 이 짐벌에 고프로를 올려서 밸런스를 잡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6 맥스라는 이 짐벌은요, 휴대폰 거치도 가능하고요, 이런 고프로 거치도 가능하고, 조그만한 크기의 카메라까지 거치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기가 상당히 작거든요. 지난번에 봤던 RS2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좀 상당히 크고 짐벌 자체 무게도 좀 상당히 나갔었는데, 이 G6 맥스는 되게 작아요. 그리고 상당히 가볍습니다. 실제 제가 무거운 카메라까지는 올려보지는 않아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거치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스펙상으로는 풀프레임 DSLR 이런 건 좀 무리고, 조그만한 크기의 크롭 미러리스 카메라 정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자, 구성으로는요, 이렇게 조그만 삼각대 다리가 하나 들어있고요, 이거를 본체 밑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밸런스를 맞추려면 이제 세워놓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좀 아무래도 중국산 중에 고가형의 짐벌은 아니기 때문에 만듦새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약간 가벼워 보인다 그럴까? 좀 불안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어쨌든 이렇게 삼각대를 거치를 해주시고요. 요것도 관절이 3가지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3가지 관절이 다 풀려 있는 상태인데, 일단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불필요한 관절들은 이렇게 락 버튼을 이용해서 잠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방향을 도대체 이렇게 맞춰야 되나 이렇게 맞춰야 되나 좀 헷갈리시죠? 근데 관절을 이동시켜 보다 보면 이렇게 90도가 채 안 올라왔는데 딱 걸려요. 요 방향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관절 가동 부위가 넓은 쪽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관절도 롤축도 여기에서 락을 잠그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좀 애매하게 기울어져 있는 것 같죠? 이게 밑에 삼각대 다리가 완벽하게 평행으로 맞춰지질 않더라고요. 짐벌 자체가 좀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놔두고, 관절도 이렇게 잠가주고, 나머지 요 나사를 보시면 이렇게 잠금과 풀림 방향이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짐벌 펜축 조절할 때 이렇게 앞뒤로 조정하면서 밸런스를 맞출 때 사용을 하는데, 요게 또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요게 좀 달랑달랑 거리거든요. 요것도 잠가 놓으신 상태에서 다른 관절들 밸런스를 맞출 때는 다 이렇게 잠가 놓으신 상태에서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품을 또 보시면 이렇게 플레이트가 하나 들어있고요, 고프로에 사용할 수 있는 요 고프로 액세서리가 하나 들어있어요. 요거는 고프로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요 G6 맥스의 액세서리입니다. 요건 삼각대에 마운트 할 수 있게, 여기 고프로에서도 이런 마운트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고프로에는 안 들어있고 짐벌에 들어있더라고요. 고프로도 이렇게 삼각대에 마운트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삼각대 마운트를 장착을 해주고, 요거를 다시 플레이트에 장착을 해줍니다. 플레이트에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짐벌에도 이렇게 화살표 그림이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맞춰서
플레이트를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플레이트를 좀 잠가 놓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한번 맞춰 볼게요. 여기 나사를 좀 대충 맞추다 보니까 카메라 방향을 맞추질 못했네요. 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틸트 밸런스를 가장 처음에 맞추죠. 틸트 밸런스를 맞출 때 이렇게 하늘을 본 상태에서 고정이 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이 관절 자체가 아주 새 제품이라서 그런지 좀 많이 뻑뻑하더라고요.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밸런스가 애지간히 안 맞아도 이게 관절이 뻑뻑해서 잘 버팁니다. 밸런스 맞출 때는 조금 마이너스 요소인 것 같아요. 지금 촬영하다 보니까 높이가 안 맞아서 위에가 좀 잘리네요. 그죠? 요거 좀 카메라를 좀 조절하고 가겠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초점이 저한테 맞으면 안 되는데 카메라한테 맞아야 되는데 관절이 좀 뻑뻑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밸런스를 전혀 맞추지 않은 상태예요. 그죠? 확 내려오는데 이게 막 이런 각도에서는 얘가 관절의 뻑뻑함으로 버텨줘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해결을 해야 돼요. 일단은 아래쪽으로 훅 떨어지는 걸 보니까 아래쪽이 많이 무겁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나사를 풀어주시면 위아래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자, 이것도 지금 관절이 뻑뻑해서 버티고 있어. 뚝 떨어지죠. 아직도 아래가 좀 무거운 거예요. 좀 더 위쪽으로. 자, 지금은 위쪽으로 떨어지죠. 위가 무거운 거예요. 너무 올렸어요. 좀 내려주겠습니다. 아직도 위가 무겁네요. 또 내려주겠습니다. 이번엔 또 아래가 조금 무겁네요. 또 위가 무거워요. 맞추기가 상당히 좀 어렵군요. 이게 관절이 좀 너무 부드러워도 문제이긴 한데 이게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맞추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요걸 맞추기 전에 카메라를 앞뒤로 옮기는 요 밸런스를 먼저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는 카메라 앞이 무거운 거니까 카메라 전체를 약간 뒤쪽으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또 뒤가 너무 무겁네요. 앞으로 이동. 앞이 살짝 무거운 것 같아요. 뒤로 살짝만 이동할게요. 이제 좀 밸런스가 많이 맞아진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뒤가 또 많이 무거운 것 같아요. 살짝만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게 틸트 밸런스 잡는 게 사실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RS2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미세 조정 나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런 나사가 없이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세하게 맞추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 요 정도면 좀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실패했던 요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꺾었을 때 이게 어느 쪽으로 좀 움직여줘서 그거를 봐야 되는데, 이쪽 방향에서는 너무 이렇게 뻑뻑해서 움직이질 않아요. 이쪽 방향에서나 이제 조금 움직여지고 있는데, 일단 밑에가 좀 무거우니까 위로 이동을 좀 시켜 주겠습니다. 살짝. 아래가 아직도 살짝 무거운 것 같아요. 위쪽으로 아주 살짝. 눈금이 좀 있기는 한데요. 이게 눈금이 어디 기준을 둘 만한 곳이 없어서, 기준점이 없어가지고 눈금을 이용하는 것도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한 면에서는 DJI의 짐벌에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롤축을 조정하겠습니다. 이제 틸트 축은 락을 좀 잠가 놓겠습니다. 롤축 나사를 잠금을 풀어 주시고, 훅 떨어지네요. 그죠? 훅 떨어지죠? 오른쪽이 무거우니까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아직도 오른쪽이 무겁고요. 계속 오른쪽이 무겁죠? 오른쪽이 많이 무거운가 봐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맞아진 것 같습니다. 롤축은 오른쪽이 조금 더 무거운 것 같네요. 왼쪽으로 살짝만 더 살짝 가고 싶은데 이게 또 한 번에 훅 갈 것 같아요. 살짝. 자, 지금 오른쪽이 여전히 무거운데, 요 축을 이동시키는 거는 지금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끝이에요. 더 이상 왼쪽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오른쪽이 살짝 무겁거든요. 이럴 때는 플레이트 자체를 약간 왼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플레이트 자체를 왼쪽으로 살짝. 자, 플레이트를 또 왼쪽으로 옮겼더니 왼쪽이 좀 무거워졌네요. 플레이트는 그대로 놔두고 다시 이 축을 이동시켜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트를 이동시키는 것보다는 축을 이동시키는 게 더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하니까요. 오른쪽이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왼쪽으로 살짝. 자, 이 정도면 잘 맞았습니다. 잠가 주시고, 마지막으로 펜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축 맞추기 전에 롤축 락 잠가 주시고 펜축 락을 풀겠습니다. 펜축은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오른쪽이 많이 무겁죠? 왼쪽으로 보내겠습니다. 나사가 풀리질 않아. 자, 왼쪽으로. 아직도 오른쪽이 많이 무겁네요. 왼쪽으로 더.
왼쪽이 살짝 무거운 듯한 왼쪽에 살짝 무거운 듯한 느낌. 오른쪽으로 살짝 아이씨, 오른쪽이 또 너무 많이 갔나봐요. 왼쪽으로 살짝. 그래도 오른쪽이 무겁네요. 왼쪽으로 살짝. 자, 이 정도면 펜축도 훌륭합니다. 자, 이제 기동을 할 건데요. 기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모든 관절의 락을 풀어 주셔야 돼요. 모든 관절의 락을 풀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잘 맞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 확 틀어졌죠, 갑자기. 롤축이 갑자기 틀어지고, 그죠? 조금만 수정하고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조금만 보낼게요. 왼쪽이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군데 밸런스를 다 맞추고 지나가도 다른 부분 맞추다 보면 조금씩 틀어지거든요. 마지막에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점검해 주셔야 돼요. 자, 이건 오른쪽으로 놓으면 오른쪽으로 떨어지고, 왼쪽으로 놓으면 왼쪽으로 떨어지고, 오른쪽이 좀 더 많이 무거운 것 같긴 합니다. 왼쪽으로 살짝만 보내주고 마무리 하십시다. 왼쪽으로 조금. 왼쪽이 좀 더 무거워진 것 같네요. 너무 많이 갔나봐. 그냥 마무리 하겠습니다. 틸트 축도 이 정도면 틸트 축은 문제 없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하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약간 미세하게 틀린 거는 모터에서 충분히 보정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머지는 모터에다 맡기고 우리의 밸런스는 여기까지로 훌륭한 걸로. 자, 이제 기동을 해볼 건데 전원 버튼이 옆에 있어요. 옆에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는데 한 번 누르면 안 되고 꾹 눌러도 안 되고요. 여기 디스플레이에 보시면은 기동할 때 로고가, 폐유사 로고가 올라오거든요. 그 로고가 완전히 올라와서 끝날 때까지 전원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지금 밸런스 맞춘 건 정말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일단 기동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밸런스가 맞지 않아도 짐벌이 버텨주는지 테스트 겸. 자, 전원을 꾹 눌러서 로고가 다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충분히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약간의 미세 진동은 있습니다. 기동을 할 때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모터에 좀 무리가 오면 진동이 좀 오거든요. 지금 약간의 진동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요 G6 Max의 좀 특성이 이런 진동이 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제품들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불량인 줄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앱에 들어가면, 휴대폰에 연결해서 앱에 들어가면 모터 힘을 조정하는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터의 힘을 좀 조절을 해주면 미세 진동이 해결이 된다라고 해요. 저도 처음에 밸런스를 다 맞추고 기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동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이 제품도. 그래서 앱에서 한번 좀 모터 파워를 조절을 했더니 진동이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아까 제가 밸런스를 좀 잘 맞추지는 못한 편이어서 기동할 때 아주 살짝씩 떨림이 있거든요. 이 정도 떨림은 요 고프로에 들어있는 하이퍼 스무스를 이용해서 충분히 해결은 또 가능할 것 같아요. 기타 뭐 짐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요. 이번에도 우리는 이렇게 밸런스 맞춰서 사용하는 정도만 쓸 수 있어도 충분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한 가지 더 RS2 이야기할 때는 앞에 있는
뭐 버튼에 대한 조작이나 조이스틱에 대한 조작 이런 것들을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조이스틱이 달려 있어요. RS2도 모양은 좀 다르지만 조절할 수 있는 조이스틱이 달려 있는데, 이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카메라의 틸트 축 조절, 펜 조절, 이런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촬영을 하다 보면, 짐벌을 운용하다 보면 카메라가 이렇게 팔로우 되다가 쭉 이동하면서 카메라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팔로우가 되는데,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멈추지 않을 때가 있어요. 딱 가운데서 멈춰줬으면 좋겠는데 팔로우 하다 보면 얘가 약간 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미세하게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다시 돌려놓을 수가 있고요. 아예 막 틀어졌다, 방향이 나 조이스틱으로 맞추는 것도 어렵다, 그러면 앞에 있는 요 버튼을 이용해서 또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자,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정면을 향해서 다시 조절이 됩니다. 버튼을 3번 눌러주시면 셀프 촬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180도 획 돌아옵니다. 대부분의 짐벌이 거의 비슷해요. 더블 클릭 딱딱 하면 중앙으로 정렬, 3번 클릭해 주시면 셀프 모드로, 다시 2번 더블 클릭 딱 해주시면 정면으로 정렬,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뭐 여기 옆에 보시면 다이얼도 있어서 이 다이얼을 이용해서 카메라의 줌도 조절이 가능하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줌 조절이나 이런 설정이 안 돼 있어서 미세하게 틸트 조절이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케이블이 함께 들어 있어요. 이 케이블을 카메라에 연결해서 설정을 하면 카메라의 줌이나 포커스 같은 것도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뭐 고프로는 줌이나 뭐 이런 조절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 다이얼을 쓸 일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고프로와 G6 Nex 제품의 밸런스 간단한 사용법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